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잘 걸리는 법인, 절대 안 걸리는 법인의 결정적 차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무조사 하면은 항상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같은 구멍가게에 무슨 세무조사냐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다는 무서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지, 어떤 경우에 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업종입니다. 그 시기에 가장 잘 되는 업종을 조사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저금리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건설 쪽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굉장히 호황기였죠.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쯤에 한 22년, 23년도부터는 건설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가장 좋은 업군이 어떤 케이스일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국세청장이 발표했던 세무조사 대상들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인플루언서, 유튜버, 운동선수, 그리고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우리 웹툰 작가들에 대한 조사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작년에도 유명한 유튜버들, 그리고 올해도 얼마 전에도 유명 연예인 그 유모 씨도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70억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가 30억 원으로 뭐 어느 정도 합의해서 지금 뭐 추징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그 시기에 좋았던 업종군의 회사 아니면 그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큰 회사들 위주로 조사를 하겠죠. 그 중에서도 급격하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또 수익률이 높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조사 대상이 많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100억 정도가 이제 오버가 된다. 처음엔 안 나옵니다. 100억 정도 매출이 이제 오버가 돼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면은 조사가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고객들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당연한 논리예요.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 효율적으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그마한 개미 사업자 10군데 가는 것보다는 덩치가 100억, 200억 정도 되는 한 개 회사를 털어서 추징할 때가 세금이 훨씬 많이 걷어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매출액이 이제 한 100억 정도가 돌파가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하나하나 우리 회사 내부를 좀 정비를 해보는 시기를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동종 업종 대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돌출되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다. 근데 매출액을 뭐 한 5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동종 업종 타 회사들의 이제 평균치를 이렇게 보자면은 수익률을 10%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0억에 10%면은 5억 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세금을 조금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을 5억 원을 10%로 잡지 않고, 세무사님 저는 올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요, 5%만 신고할게요. 한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남들은 5억 원 10%로 잡고 있는데 저만 세금 적게 내겠다고 5% 정도로 수익률을 낮게 신고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뭔가 국세청 뭐 AI가 됐던 국세청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들은 다 10%인데 왜 당신네만 5%냐? 저기 뭔가 있다.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업종 평균에서 좀 벗어난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또 어떤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냐면은 인건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건설 업종들. 제 고객 중에서도 매출이 한 3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익이 실제로 한 10억 가까이 났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지인의 8천까지 해서 주민번호만 넣어가지고 한 5억 정도를 인건비로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그거 옛날 방식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AI가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대표님의 우리 같은 구멍가게에 무슨 세무조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거짓말 안 하고 딱 3개월 후에 전화 왔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통장 내역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없죠. 그냥 주민번호만 넣어서 가짜로 신고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된 내역이 없겠죠. 그 후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와장창 세무조사까지 들어와서 엄청난 금액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도 동종 업종 평균 대비로 크게 벗어난 돌출되게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세무 신고를 하면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된다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이 3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그 시기에 잘 나가는 업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둘째, 매출액이 큰 회사들 위주로 세무조사가 나온다. 셋째, 동종 업종 대비로 각종 지표가 돌출돼 있을 때, 수익률이 낮다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가 좀 과도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너무 특별하면은 조사가 나온다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무조사 대상이 어떤 경우에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좀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컨설팅의 모든 건 현프로였습니다.